살을 애는 듯한 12월 위 어느 아침, 당신이 자택 뒷마당에 나갔다가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하얀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은 멎었고 숨도 쉬지 않으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직 간호사였던 박서현 씨가 강원도 평창의 자택 뒷마당에서 생후 8주 된 죽은 듯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의료 경험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고 모든 것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후 6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의사들이 어린 동물의 저체온증 생존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에 도전했고 오늘날까지도 수의과 대학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는 의학 연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아지 희망이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여성이 모든 의학적 설명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낸 놀라운 실화입니다. 박서현 씨의 아침은 지난 15년간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먼저 커피를 내리고 그 다음 평창의 혹독한 겨울이 닥치기 전에 뒷마당의 세모이대를 잠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환자실, ICU에서 3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서현 씨는 아무리 평범한 상황에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파하는 초능력에 가까운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오전 6시 23분. 그녀가 뒤편 포치로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기온은 영하 2도 정도로 바람이라도 불면 노출된 피부는 몇 초 만에 감각이 사라질 만큼 추웠습니다. 간밤에 눈보라로 쌓인 눈은 교회에 있는 그녀의 뒷마당을 멋진 설경으로 만들어 놓았고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고 근처에서 작은 검은 덩어리를 발견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온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생후 8주 정도로 보이는 하얀 진돗개 강아지였고 눈 속에서 완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작은 공처럼 몸을 말고 있었고 그 하얀 털은 성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 작은 몸에는 움직임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현 씨는 30년이 넘는 간호사 생활 동안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기에 그것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명백히 영하의 기온 속에서 밤새 밖에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미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그녀는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현 씨의 의료 경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항상 생명의 징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과 발목에서도 시도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냥 차가운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는데 이는 저체온증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진행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눈꺼풀 하나를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강아지의 눈은 움직이지 않고 무반응이었으며 그녀가 지금껏 수없이 봐왔던 사망한 환자들의 생기 없는 눈과 같았습니다. 호흡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고 1분 동안 그 작은 가슴을 응시하며 호흡의 움직임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모든 의학적 지표로 보아 이 강아지는 몇 시간 전에 죽었다고 서현 씨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서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하려던 순간 무언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바로 강아지의 자세였습니다. 오랜 간호사 경험으로 저체온증으로 죽은 동물은 보통 이렇게 완벽한 방어 자세로 몸을 웅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신체 기능이 멈추면 사지가 쭉 뻗기 때문입니다. 더욱 불가사의했던 것은 강아지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울타리나 자연적인 피난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녀의 마당 거의 중앙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단단히 둘러싸인 그녀의 뒷마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주변 눈에는 발버둥치거나 고통스러워한 흔적이 전혀 없었을까요? 서현 씨는 강아지의 작은 몸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털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엉키거나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발에는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헤맸을 동물에게서 예상되는 상처나 마모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몇 시간 동안 눈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주위의 눈이 거의 녹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몸에서 감지할 수 있는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심부 체온이 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ICU 간호사로서 서현 씨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저체온증 사례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부 체온이 낮은 환자가 몸을 천천히 덮인 후 소생에 성공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따뜻해지고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의학 격언은 그녀의 경력 내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마당에 서서 이 작고 생기 없는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서현 씨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동물을 수거해 가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하는 대신 이것을 응급 위료 상황으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코트 안에 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 작은 생명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음 1시간이 그 생사를 가를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서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제 막 시도하려는 일이 수의학 전문지의 기록상 가장 주목할 만한 저체온증 생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서현 씨는 부엌을 임시동물 중환자실로 바꾸고 수십 년간 의독한 환자를 돌보며 갈고 닦은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죽은 듯 보이는 강아지를 되살리기 위한 6시간에 걸친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강아지의 진짜 상태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서현 씨는 부엌 조리대에 뜨거운 수건을 깔고 강아지를 올려놓은 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체계적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사실은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디지털 체온계로 측정한 강아지의 심부 체온은 섭씨 29도로 개의 정상 체온보다 10도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인간 의학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저체온증은 보통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서현 씨는 작은 몸은 큰 생물이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체온 저하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강아지의 근긴장도였습니다.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지만 사후 경직의 뻣뻣함은 없었습니다. 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였고 조직에는 아직 세포 사멸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희미한 탄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현 씨는 경력 내내 저체온증 희생자들을 구해왔던 느린 재가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조기에서 데운 수건으로 강아지를 감싸고 급격하게 체온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급격한 재가온은 위험한 부정맥이나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저온으로 설정한 난방 패드를 놓고 사지에 화상을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몸의 중심부를 덮이도록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20분 후 서현 씨는 강아지의 눈 주위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꼬박 2분 동안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간호사는 환자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거의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자극법을 시작하며 재가온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신생아 소생술에서 응용한 방법으로 서현 씨는 강아지의 가슴을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고 순환과 심장 활동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발을 마사지하며 사지로의 혈류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45분이 지났고 강아지의 체온은 31.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직 맥박도, 호흡도, 안구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현 씨는 그 몸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뒷마당에서 그녀를 섬뜩하게 했던 푸르스름한 회색빛이 잇몸 주변과 눈꺼풀 안쪽에서 옅은 분홍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보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강아지 심폐소생술 CPR입니다. 서현 씨는 ICU 시절 신생아 소생술 훈련을 받았었고 그 기술을 이 작은 환자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바로 눕히고 흉벽 깊이의 약 3분의 1을 누르듯 두 손가락만으로 부드럽게 흉골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강아지의 작은 코와 입을 자신의 입으로 덮고 작고 조절된 숨을 불어넣는 부드러운 인공호흡과 병행했습니다. 15분간의 CPR. 그래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하던 그때 서현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아지의 대퇴 동맥에서 간신히 느껴질 정도의 미약한 맥박. 너무 약해서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녀의 숙련된 손끝은 8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맥박 같은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잇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홍빛은 이제 틀림없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잇몸을 눌렀다 떼자 피가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희미한 징후가 보였습니다.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은 순환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33.3도가 되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는 새로운 결의로 재가온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구급상자 비품을 이용해 임시 수액을 준비했고 강아지가 생명의 징후를 계속 보일 경우를 대비해 수액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구조 활동에서 함께 일했던 응급수의사 김미나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각한 저체온증 사례에 대한 긴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아지가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현 씨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90분간의 집중 치료 후 그녀는 자신이 비범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계선을 넘지 않고 의학적으로 가능한 한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생물의 느린 소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직 몇 시간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7분, 서현 씨가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강아지를 발견한 지 정확히 93분 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흉부 마사지를 계속하던 중, 강아지의 작은 흉곽이 갑자기 스스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작고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의 호흡이 그녀의 소생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서현 씨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10초 후, 다시 한번 호흡이, 그리고 15초 후, 또 한 번. 강아지는 자발적으로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현 씨는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대퇴 동맥에서 약하지만 규칙적인 심박이 만져졌습니다. 심박수는 강아지의 정상 수치인 분당 120에서 160회에 비해 아마도 분당 40회 정도로 느렸지만 그것은 일관되었고 서서히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미나 원장은 2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서현 씨의 긴급한 음성 메시지를 받고 이 사례의 잠재적 중요성을 즉시 인식했던 것입니다. 15년의 응급 의료 경험을 가진 수의사로서 김 원장은 이렇게 어린 동물에게서 이토록 심각한 저체온증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소생한 사례를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했을 때 심부 체온이 29도였다고요? 김 원장은 전문가적인 놀라움을 목소리에 담으며 직접 진찰했습니다. 정확히는 29.2도였어요. 서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맥박도, 호흡도 없었고 동공은 고정되어 무반응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모든 지표상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죠. 김 원장은 서현 씨가 재가온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동안 평가를 계속했습니다. 강아지의 체온은 현재 35.5도에 도달해 아직 정상보다 낮았지만 세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였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65회로 상승했고 호흡은 아직 느렸지만 더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김 원장은 강아지의 신경 반사를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강아지의 심각한 저체온증은 거의 항상 사망이나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규칙적인 심박과 자발 호흡을 보인다는 사실은 그의 뇌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테스트는 김 원장이 강아지의 동공 반사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펜라이트를 사용해 뇌 기능의 중요한 지표인 빛 자극에 눈이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몇 초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동공이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기능이 있어요.
김 원장이 흥분하며 알렸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는 더 많은 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은 더 규칙적이 되어 4에서 5초에 한 번꼴로 안정되었습니다. 심박수는 계속 강해져 분당 80회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마음을 놓게 한 것은 부드러운 자극에 미묘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귀를 만지자 머리가 살짝 움직였고 발을 자극하자 발가락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최초 발견 후 4시간 만에 강아지의 심부 체온은 37.2도에 도달했습니다. 생체 신호는 아직 정상 수치를 밑돌았지만 허용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정맥 라인을 확보하고 순환을 돕고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수액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큰 진전은 오전 11시 15분. 강아지의 눈이 번쩍 뜨였을 때였습니다. 동공은 아직 확장되어 있고 시선은 고정되지 않았지만 그가 의식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처음 상태를 고려하면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서현 씨와 김 원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해낸 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15년 응급수의학 경력에서 강아지의 이토록 심각한 저체온증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소생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케이스는 어린 동물의 저체온증 치료 접근법을 바꿀 겁니다. 하얀 진돗개의 작은 눈이 천천히 방을 둘러보는 것을 보며 두 여성은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의학 문헌에 기록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강아지의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다음 24시간이 이 의학적 기적이 완전히 건강한 개로 이어질지 아니면 임사체험으로 인해 영원히 변해버린 생명체가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놀라운 회복을 계속하는 가운데 서현 씨와 김 원장은 골치 아픈 의문에 직면했습니다. 건강한 생후 8주 된 진돗개 강아지가 왜 서현 씨의 단단히 둘러싸인 뒷마당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두 여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김 원장은 동물 유기 및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평창군청 동물보호과의 최 반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 반장은 그날 오후 명백한 동물 학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현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장소는 말이 안 됩니다. 최 반장은 서현 씨의 뒷마당을 살피며 설명했습니다. 대개 울타리는 높이가 2m이고 강아지가 빠져나갈 만한 틈이 없습니다. 대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요. 이 강아지가 스스로 이곳에 들어올 방법은 없습니다. 조사관의 수사는 불안한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서현 씨 집 뒤편 골목에 있는 새로운 타이어 자국은 누군가 최근 그곳에 주차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뒷문에서 강아지가 발견된 곳까지 이어지는 눈 속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성인의 부츠 자국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현 씨의 마당 한가운데에 강아지를 놓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최 반장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김 원장은 서현 씨가 희망이라고 이름 붙인 강아지의 회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늦게는 희망이는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체온은 38.6도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110회로 안정되었고 목적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파구는 최 반장이 최근에 반려동물 실종 신고를 조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3일 전 윤 씨 가족이 실종된 진돗개 강아지에 대한 신고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최 반장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자 가슴 아프고 분노에 찬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윤 씨 가족은 밤에 짖는다는 이웃의 불평 이후 집주인에게 희망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인 강태식은 보호소에 데려가는 대신 좋은 집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이 강 씨를 추궁하자 그의 이야기는 신문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기업의 방범 카메라 영상이 최 반장의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강 씨는 눈보라가 치던 밤 오전 2시 30분에 서현 씨의 동네로 차를 몰고 와 의도적으로 희망이를 얼어붙는 추위 속에 버려두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서현 씨의 울타리 너머로 강아지를 던져 넣고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닙니다. 최 반장은 서현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동물 살해 미수입니다. 그는 그 기온에서 강아지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물이 죽을 것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락사 비용이나 보호소 인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의학적 증거는 형사 고발을 뒷받침했습니다. 김 원장은 서현 씨가 희망이를 발견하기 전 그가 영하 2도의 날씨 속에서 약 4시간 동안 밖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강아지에게 즉각적인 조치 없이 그 조건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희망이의 생존은 말 그대로 10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김 원장은 최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나이, 극심한 추위, 그리고 노출 시간의 조합은 치명적이었어야 합니다. 서현 씨가 딱 맞는 시간에 그를 발견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할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희망이의 회복은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그는 머리를 들고 눈으로 움직임을 좇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서현 씨가 말을 걸면 인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그의 장기간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뇌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동물학대 및 유기 혐의로 강 씨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현 씨에게 수사는 더 중요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희망이는 단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생명을 소모품으로 여긴 인간에 의해 그녀의 뒷마당에서 죽도록 의도적으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인식은 희망이의 기적적인 생존을 더욱 의미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일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긴 존재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힘의 증거였습니다. 이후 72시간 동안 희망이의 회복은 심각한 저체온증 사례에 관한 모든 의학적 예측과 수의학 교과서적인 절차에 도전했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의과 대학에서 연구될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이정표를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이틀째에 첫 번째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스스로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원장은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신장 손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기 기능 검사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식욕은 서서히 돌아왔고 처음에는 고칼로리 강아지용 우유를 소량으로 시작해 주말까지는 고형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의 회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불분명한 기간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고 심정지와 호흡정지를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저체온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는 뇌 손상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지 발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금방 배변 훈련을 익혔고 건강한 진돗개 강아지에게 전형적인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수의신경과 전문의인 이 교수를 초빙하여 포괄적인 뇌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료팀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산소성 뇌 손상의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수는 완전한 신경학적 검사를 마친 후 보고했습니다. 그의 인지 반응, 운동 기능, 감각 처리 모두 완전히 정상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저체온증 사건은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의 수의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은 대한수의사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들은 희망이의 사례를 응급의료 프로토콜을 위해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생존과 회복의 패턴은 어린 동물의 저체온증 사례에 대한 새로운 치료 지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현 씨는 개의 저체온증 회복에 있어 뜻밖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인간 간호 경험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기술들, 즉 단계적 재가온, 응용 CPR, 생체 신호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은 새로운 수의 응급 프로토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현 씨가 한 일은 단순한 의료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김 원장은 희망이의 사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지식, 타이밍,
그리고 직관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이 놓칠 생명의 징후를 인식했고 그 관찰에 따라 행동할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난기 많으면서도 온화했고 똑똑하지만 지나치게 활발하지 않았으며 애정이 많지만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삶의 끔찍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나 공포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임사체험이 그를 연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회복력 있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현 씨와 희망이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현 씨는 처음에 그가 회복되면 평생 함께할 가정을 찾아줄 생각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들이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희망이는 서현 씨가 그를 구하기로 선택한 것만큼이나 틀림없이 서현 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었어요. 서현 씨는 김 원장의 정기 검진 중 하나에서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간호사 경력 동안 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희망이는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울 의지만 있다면 항상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언론이 희망이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것은 곧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회복 영상은 첫 번째 희미한 호흡부터 건강한 강아지로서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회복력, 두 번째 기회,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의과 학생들은 희망이 프로토콜, 즉 그의 생명을 구한 단계적 재가온, 응용 CPR, 그리고 집중 모니터링의 조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응급동물 병원들은 심각한 저체온증 사례에 대해 서현 씨의 기술을 수정한 버전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과는 동물보호소에서의 입소 프로토콜 변경이었을 것입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유기된 동물이 혹독한 날씨에서 얼마나 급속히 쇠약해지는지를 부각시켰고 새로운 긴급 대응 시스템과 추운 지역에서의 구조 활동에 대한 자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임사 체험 후 6개월, 희망이는 건강하고 활기찬 16kg 위 어린 개로 성장했고 저체온증 실현의 후유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의학을 바꾸었고 수많은 동물 구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으며 의학적 지식이 확고한 결의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현 씨가 뒷마당에서 죽은 강아지처럼 보였던 것을 발견한 지 2년 후 희망이는 건장한 34kg의 진돗개로 성장했고 그 이야기는 전국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진정한 척도는 희망이의 생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임사 체험이 수많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파급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희망이 프로토콜은 대한수의사회에 의해 어린 동물의 심각한 저체온증 사례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응급동물 병원들은 서현 씨가 부엌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을 사용하여 저체온증 소생 성공 사례가 3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희망이의 사례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200마리 이상의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추정합니다. 서현 씨는 수의학계에서 뜻밖의 유명 인사가 되어 응급동물 관리와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학회에서 자주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희망이는 이들 행사에 종종 함께 등장했고 희망이는 놀라운 수의 전문가들 앞에서 그의 완벽한 건강과 활기찬 성격을 뽐냈습니다. 희망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무언가 깊은 것을 상징합니다. 서현 씨는 청중에게 자주 말합니다. 그는 어떤 생물이든 마지막 경계선을 넘지 않고 가능한 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포 어딘가에, 그의 정신 속에 누군가 그를 믿어주기만 한다면 살아남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강태식에 대한 형사사건은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징역, 동물보호소에서의 사회봉사 활동,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 연구 금지를 포함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강원도에서의 동물 유기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로 이어졌고 다른 시도에 유사한 법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유사는 희망이의 원래 주인이었던 윤 씨 가족에게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희망이의 이야기를 둘러싼 언론의 관심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강아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임대주택에서 개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슴 아픈 이별 대신 아름다운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서현 씨는 윤 씨 가족이 희망이의 확대 가족이 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희망이에게는 이제 두 가족이 있습니다. 주 보호자이자 의료 간병인인 서현 씨와 그를 결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원래 가족인 윤 씨 가족입니다. 희망이는 또한 치료견이 되어 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했고 그의 소생 이야기가 자신의 의학적 도전에 직면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희망이와 교감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희망이를 이해합니다. 서현 씨는 치료 방문 중 하나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쁨과 에너지를 보고 끔찍한 일을 극복하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압니다. 희망이 사례의 과학적 영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존에 영감을 받은 연구는 어린 포유류의 저체온증 생리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응급 수의학을 위한 개선된 치료 프로토콜로 이어졌습니다. 의과대학들은 현재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와 명백한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기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로 희망이의 사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조 2주년 기념일에 서현 씨와 희망이는 모든 것이 시작된 뒷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힘세고 건강한 진돗개인 희망이는 한때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던 장소를 흥미롭게 냄새 맡았습니다. 그에게는 인식이나 트라우마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 12월 위 아침은 사랑과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현 씨가 처음 죽은 강아지처럼 보였던 것 옆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장소에 서서 그녀는 명백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한순간이 얼마나 많은 삶을 바꾸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희망이는 그녀에게 기적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식, 인내,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기를 단호히 거부한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강아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최악의 상황조차 치유될 수 있으며 가장 절망적인 상황조차 이제껏 이야기된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희망이의 명백한 죽음에서 활기찬 삶으로의 놀라운 여정은 의학적 지식이 확고한 결의와 자비심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눈 덮인 뒷마당에서의 가슴 아픈 발견으로 시작된 것은 수의학을 바꾸고 수백 마리의 다른 동물의 생명을 구했으며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도전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이 우리가 종종 인식하는 것보다 더 회복력이 있으며 끝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무언가 비범한 것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강아지가 절망적이라는 명백해 보였던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서현 씨의 행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또한 그것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의 회복은 의학적 가정에 도전했고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에 영감을 주었으며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조차 지식, 타이밍, 그리고 순수한 결의의 올바른 조합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희망이의 기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생존,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생명의 놀라운 회복력에 관한 더 놀라운 실화를 받아보세요.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희망이의 이야기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일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희망이의 이야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 결코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회복력과 예기치 않은 회복 이야기는 희망이의 희망 메시지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은 누군가가 그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기를 멈추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